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 특집 형태로 역금융장세에 대비한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접어들면서 테이퍼링 시기가 다소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7일과 28일이죠. FOMC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테이퍼링 문제가 이슈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아울러서 FOMC 회의를 전후로 해서 단기 시장 충격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시중금리가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 차원이 되겠죠. 역금융 자세 대비한 준비한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가치주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각 그리고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가치주라든가 가치 투자가 사실 그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성장주들이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가치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7월서부터는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그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이제 KTNG라든가 남해약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5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어요. 연봉을 보면 5년 연속 조정을 받았는데, 보통 이제 주가가 이제 우리가 키친 사이클이라고 그럽니다. 재고 자산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5년 사이클이 또 잘 맞아요. 5년 빠졌으면 이게 어떤 그 시장 흐름 혹은 시장 분위기만 맞아 떨어진다면 나름대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그런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금융장세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 같은 말인데요. 금융장세는 저금리 장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금리가 인생이 되면 이제 금융장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금융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기 속 시장이 사실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시장이 이제 위기가 오고 조정을 받는다면 시장 투자 심리는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몰리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가치주가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역금융 장세 전략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무라카미 군요의 장세 4단계라고 있는데 그 일본의 이제 투자 명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우라카미 군유에 의하면 사계절이 순하는 것처럼 마치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그 시장이 이제 4단계에 의해서 이제 순환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출발점. 기준은 이제 금리로 이제 금리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장세는 이제 유동성 장세 같은 얘기입니다. 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 일환으로 이제 그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이제 공급하죠. 금리가 이제 그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떨어지면서 당시 이제 그 경기는 좋지 않지만 주가는 이제 미래가치 선반이라고 해서 경기는 계속해서 안 좋은데 주가가 이제 먼저 올라가요. 유동성 힘으로 올라가는 거죠. 유동성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또 잠시 후에 또 말씀드렸겠지만 상상력이 많이 지배합니다. 상상력이. 금융장세 다음에는 이제 실적장세인데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니까 경기가 살아나죠. 그렇죠. 경기가 살아나서 이제 실적장세가 증명이 되고 지금이 이제 실적장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 준비해야 될 게 이제 그 역금융장세죠. 금리가 당장 인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어떤 환경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된다면 이제 역금융장세가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역금융장세. 자, 원래 그 전통적으로는요, 유동성 장세부터 실적 장세,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성장주가 이제 많이 움직이고 실적 장세는 말 그대로 이제 경기 민감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 소재 산업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요. 역금융 장세도 좋습니다. 역금융 장세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서서히 그동안 풀어놨던 유동성을 이제 회수해도 된다는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랬더니 역금융 장세 속에서 장세는 계속해서 우상향 강세를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시장의 어떤 그 상투죠. 대고점은 역금융 장세 속에서 대상투가 옵니다. 뭐 대상투가 될지 뭐 중상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상투를 찍고 빠지는데도 실적은 계속해 좋아요. 경기를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많은 함정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열 신호가 나오면 일단 물량을 상당부 털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역금융 장세 다음에 이제 역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가 이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죠. 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정부에서 금리를 또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죠. 그럼 다시 또 이제 금융 장세가 전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역금융 장세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주들은 그렇죠. 성장주들은 뭐 벤처기업들 보면 사실 자금 압박을 많이 받죠. 자금 조달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 조달 압박을 받는다고 부른 거죠. 그래도 한계 기업들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성장주들의 어떤 그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면서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성장주가 다 조정받는 건 아니죠. 좋은 기업들은 또 그 중에서 차별을 보이면서 또 계속해서 강세 기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또 반등세를 보입니다. 반등세를 보이는데 지금 이제 그 조선, 철강, 화학, 뭐 기계 이런 것들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2월 초서부터 한 4개월, 5개월 많이 올라갔죠. 거기에 따른 이제 반동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일시적인 충격이 있겠으나 경기 민감들이 또 제가 일부러 반등을 쓰거든요. 추세 상승이 아니라 많이 빠진 것들은 뭐 반등 정도, 되돌림 파동 정도로 뭐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자면 얘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지금 파동은 코로나라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원인으로 출발한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사실 그 역금융 장세 파동이 예전 같으면 역금융 장세 속에서 많이 올라가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금융 장세 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유동성 장세 때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이 예전에는 사실 경기 회복의 시그널인데 요번에 금리 인상은 사실 많은 불확성을 시장에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금융 장세에서는 가치주들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개별주들을 봐야 되는데 개별주들은 지수 부담이 적죠. 개별주 혹은 저는 이제 개인기 종목이라고 봐야 돼요. 개인기가 뛰어난 것들. 다소 좀 무거운 대형주를 하더라도 개인기가 뛰어난 주. 성장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인기가 뛰어난 그런 기업들은 좋다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주 논리. 여하튼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한 대략적으로 5년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 구도가 만약에 기존의 어떤 실적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로 전환이 된다면 가치주 쪽에 상당 부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하단에 보시면 이제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가입 안내 관련해서 이제 그 방송 맨 끝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방송을 원래 유튜브를 처음 한 계기가 종목을 추천하기보다는 사실 좀 교육적인 내용을 좀 많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교육적인 내용에 집착하다 보니까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증가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목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오를 종목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학습을 할 수 있게 이론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좀 간략하게, 이게 좀 굉장히 이제 긴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는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구성된다. 이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라카미 군요의 장세 4단계를 엘리어트 파동이론하고 제가 이렇게 편집해 놨더니,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이론이 나온 것 같아요. 자, 1번 파동이죠. 1번 파동은 이제 금융장세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하락 파동이죠. 실적 장세가 되겠죠. 금융장세에서는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 이왕이면 많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성장주들,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은 상관없이 성장주들이 올라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장세 혹은 금융장세를 상상력이 지배한다. 펀더멘 이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성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야성적 충동이라고 했죠. 이성으로 접근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가 없다. 우리가 테슬라 같은 거 어떻게 이성으로 접근합니다. 감성과 야성성이 수익을 만들어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3번 파동은 이제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는 이제 경기 관련주들이 올라가죠. 실적 장세는 철저하게 이성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철강, 화학, 기계 이런 것들은 실적에 의해서 올라갔죠. 실적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 마지막 5번 파동은 이제 역금융 장세. 지금 이제 역금융 장세인데, 앞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번 파동의 시세 출발 자체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5번 파동은 굉장히 짧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에 피하려면은 가치주라든가 개별주가 좋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중소주는 좋죠.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개별 중소주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제로 방송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좀 무겁다 하더라도 개인기가 뛰어난 것들. 바로 또 생각나는 게 이제 하이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성장주 전반들이 조금 위험한 구간입니다. 사실 카카오가 이제 워낙 고점을
대량 거래가 터뜨리고 과열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위험한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여전히 젊은 시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론 우주의 법칙이며 자연과학의 영역이다. 그런 제가 표현을 썼는데,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는 화면은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이게 연봉입니다. 2000년서부터 20년간의 연봉이에요. 21년간의 연봉이 되겠죠. 보시게 되면은, 제가 표시된 구간만 보겠는데, 한전이 오르게 되면,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한전이 빠져요. 그러니까, 한전이 빠져서 삼성전자가 오른다는 게 아니라, 기준은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이제 국가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우리가 시황을 풀어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한전이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위기 상황에서 이제 되돌림 파동을 줄 때, 중적 반도체는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적인 장세들은 한전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는 파동에서 한전이 오르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떻습니까? 표시된 이제 보면 3년 연속 조정을 받을 때, 이때 한전이 4년 동안 급등세를 보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한전이 지금 6년째 빠지고 6년째.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실적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가 도래해서 삼성전자가 조정을 만약에 받아준다라면 한전 쪽으로 이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죠.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 삼성전자가 됐든 사실 현대차가 됐든 역사적 고점 부분이 있죠. 역사 고점 돌파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좀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현대차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보다 현대차 훨씬 더 낫다고 보는데, 현대차도 28만원대가 고점이죠. 27만원 정도, 28만원 선에서는 일단 계산 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카카오의 장기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그 시점을 제가 6월 24일로 잡았어요. 기간을 제가 좀 시점을 좀 했습니다. 코로나 최저점이 25,000원에서부터 출발해서 25,000원에서부터 17만 3천원, 장중 최고점 17만 3천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나중에 얘기하죠. 자, 지금 거래량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죠. 올해 2021년 들어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3번을 터졌는데, 첫 번째 거래량은 이제 돌파갭, 우리가 돌파갭, 급진객 이런 얘기 하죠.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제 많은 에너지가 터진 거죠. 이런 것들은 우호적인 거죠. 그래서 A 구간에 있던 대량 거래는 사실 일정 부분 이제 매집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하튼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건 에너지가 많이 고갈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B 구간에서 거래가 터지죠. 이게 이제 지난 4월 15일이었죠. 4월 15일. 4월 15일 보면은 4월 15일 거래량이 1,700만 주가 터집니다. A 구간에서 1,600만 주, 1,500만 주가 터지고, B 구간에서는 1,700만 주가 터져요. 저희가 상당 부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매도를 하고 대략적으로 11만원 미만에서는 다시 재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강하게 좀 어필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었던 회원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구차하게 변명 안 하고요. 하여튼 길게 보면 좋죠. 그런데 C 구간에서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C 구간에서 1,800만 주가 터졌죠. 그래서 저희가 당시가 한 9시 20분쯤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 한 400만 주 정도 근접했을 때, 이 정도 거래량면 당연히 이제 1,500만 주대가 넘어갈 것 같다. 원래 회원분들한테 1,500만 주 넘어가면 매도한다 그랬고, 물론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1,8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래서 전량 매도, 전량.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역금융 장세였던 뭐라 그럴까요? 블랙스완이라고 할까요? 시그널,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특히 대중 투자가들이 카카오에 너무 많이 취했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댓글에 좀 부정적, 제가 좀 읽기 불편한 댓글이 있는데, 이건 제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론적으로, 제 나름의 기준이 되겠죠. 자, 카카오 보시면 여러분들 4월 15일날 매매 주체별 동향입니다. 종가가 이제 12만원인데,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357만 주를 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24일 날도 개인이 4월 15일 날도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보이다가 4월 15일 날 너무 많이 산,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과열이 나온 거죠. 그리고 6월 24일도 분명히 과열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시중에 자금이 안 들어오죠. 지금 금리가 실세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자금이 외부에서 들어올 그런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자금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인들이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다 해서 개인들 시장을 이끌어 갔는데 올해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1,800만 주를 순매수해요. 사상 최대로 개인들이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주식이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종가기로 1월 11일 날 91,000원이었고 장중고가가 98,600원인가 600원인가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거예요. 사상 최대로 많이 산 거예요. 저희가 당연히 여러분 뭐 아시겠죠? 1월 11일 삼성전자 현대차 전량은 아니고 매도를 또 얘기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갈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좌하단에 보면 하이브는 젊은 시세예요. 카카오가 2020년 4월달 한 5월달 정도로 보는 거죠. 역사고점 돌파하기 전 단계라고 보는 거죠. 카카오가 당시 제가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고점이 한 34,000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34,000원이면 한 2, 3,000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역사의 최고점이 이제 역사의 최고점 해봐야 작년 10월 15일이 되겠죠. 347,490원을 제가 외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30만원대니까 거의 뭐 유사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목욕통 이론. 제가 시간이 지금 16분이 통하는데 뭐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조세 그랜빌 이론의 어떤 시세 형성 원리 중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주가란 것이, 시세란 것이 목욕통, 욕조의 물이 채워지고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전개가 된다고 그러는 거죠. 먼저 주가가 욕조의 물이 바닥일 때 1급 투자자 세력, 큰손 세력들이 바닥에서 먼저 제일 싼 데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 투자, 기관이나 외국인. 맨 마지막 개인 투자가 사는 거죠. 그래서 주가 바닥일 때, 욕조의 물이 바닥일 때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고점일 때, 욕조의 물이 가득 찼을 때 호재를 언폐물 삼아서 주식을 분산한다. 가장 먼저 빠져나온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이 많아갖고,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앞서 이제 그 삼성전자 비교를 한번 해봤죠. 여하튼 간에 2016년 12월 고점이 6년째 빠지, 6년째. 그렇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면 뭐 1년 정도 더 빠져도 상관없겠죠. 저는 이제 그 한국전력을 부동산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대략 뭐 평당 24,000원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뭐 5만원, 4만원, 최소한 4만원, 한 5만원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다음은 이제 KT입니다. 똑같이 이제 2000년서부터 20년 연봉이에요, 연봉. KT도 2016년 12월 최고점이죠. 2016년 최고점, 13만 9,500원 최고점이 지금 6년째 빠지고 있어요. 성장주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해화학인데, 지금 남해화학은 가치주의자 이제 남북경협 수혜주가 됩니다. 지금 남북 간에, 저희가 보기에는 오늘 회원분들한테도 문자를 좀 최근에 계속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이 연기가 된다.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굉장히 강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여하튼 간에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입장에서는 연내, 빠르면 이제 7월 내라도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우리가 남북경협 관련주들이 사실 이슈화가 될 거다면 바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주가가 안 올랐을 때. 여하튼 간에 저희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식량난이죠, 북한에. 그러니까 비료 관련주들. 그 다음에 종료. 뭐 아시아 종료라든가 이제 뭐 농우바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농약 관련주들, 경농을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남해화학 지금 앞에 이제 한전이라든가 혹은 이제 KTNG보다 훨씬 더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자, 저희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가입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단위고 금액은 150만원, 250만, 400만원입니다. 정보 제공 내용은 저희가 이제 문자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하루에 3번을 보내드리는데 문자만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잘 발송해드리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저희 회사 계좌가 있고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저희 최근에 가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의 전화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당장 가입하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더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의하시는 분들은 또 가입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문의 전화를 받느냐고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제가 일상이 뭐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듭니다. 여하튼간에 입금하시고 제 전화번호로 이제 전화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